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정말 그동안 다양한 주제의 건강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눈에 대한 건강은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실생활에서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눈 아니겠어요? 맞아요. 눈이 좀 건조하다, 따갑다, 좀 침침하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네. 한 번도 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눈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황정호 안과 전문의와 함께 눈 건강 이야기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눈이 건강하면 행복이 보입니다. 황정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는 원장님 저희가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보고 매일 모니터를 보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눈이 피로감을 되게 자주 좀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안과의 환자들도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편인가요?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서 실제 안구 건조증이나 노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1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면 50분 정도 작업을 하시고 10분 정도는 먼 곳을 보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게 눈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 네. 곳 보면서 이완시키기 너무 쉽지 않지 않아요, 근데? 먼 산을 자주 보라고 하는데 먼 산이 안 보이는데 사무실에서 먼 산이 어떡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해요? 초점을 달리해서 아주 먼 곳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무실 저 멀리 있는 벽을 바라보는. 네. 네. 눈 관련 질환 중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막연한 이 백내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단어에서 그 느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단 말이죠. 네. 어떤 질환이고 원인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눈에는 수정체라고 하는 맑고 투명하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 네. 그 부위가 하얗게 변하고 탄력이 없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원인이 뭐예요?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일광 노출 시간이나 당뇨, 흡연, 그 외 약물 사용들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흔한 질병이기는 하지만 백내장 심해지면은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들었어요. 네. 백내장을 치료하는 방법,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초기에 백내장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미 생겨진 백내장은 약물 치료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점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시력의 저하나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되면 시력 그리고 백내장의 정도 그리고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또 환자의 불편감을 따라서 시력 수술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백내장 자체를 제거를 하고 눈에 맞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 삽입을 하는 게 수술 과정입니다. 네, 저거를 수술을 하면은 저렇게 뿌옇던 수정체가 맑아지면서 갑자기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뿌옇던 게 한 막이 거친 느낌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게 새 걸로 갈아주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그렇게 환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백내장 예방은 자외선 차단이나 눈 영양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은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착용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고 눈 영양제로는 눈 피로도를 좀 저하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로는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 눈 조절에 관련된 모양체 근육에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눈 피로도를 좀 저하시켜 줄 수 있고 루테인, 아스타잔틴 그리고 안토시아닌 같은 영양제를 같이 복용할 경우에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나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유지해가지고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눈 피로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밝은 조명에서 생활하는 것. 네. 너무 이게 또 이렇게 낭만 낸다고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있으면 안 좋겠어요. 어두컴컴하게 네, 책 보고 좋지 이러면 안 않습니다. 된다는 거죠? 네, 자외선, 그 건조한 환경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젊은 층에서 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구 건조증이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안구 건조증은 우리 눈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층에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질환들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들은 굉장히 많고 그 원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인데 요새 미세먼지 같은 그 대기질의 영향이 많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미세먼지. 네. 또한 호르몬 부작용이나
약물 사용 그리고 안구 수술 등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 건조증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걸리면 보통 뭐 눈이 빨개지고 약간 눈물이 좀 나고 간지럽고 하다고 하던데 어떤 네. 증상들이 또 있나요? 눈물은 눈을 보호하게 되는데 눈물이 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각막이라고 하는 가장 표면의 투명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기면 눈이 시리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네. 심하면 시력 저하나 두통, 눈의 피로감을 극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안구 건조증으로 먼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눈물 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눈물이 얼마나 빨리 증발하는지, 그리고 눈물층을 분석하는 것을 기계나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일단 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눈물층을 안정시켜주는 안약을 처방하게 되고 최근에는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눈꺼풀의 기름샘에 염증이 건조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꺼풀 위생 관리나 염증 조절 그리고 안구 건조증 레이저 치료 등으로 그런 염증들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 화장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화장 잔여물이 남거든요. 그래서 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아이라인 문신 같은 경우가 눈꺼풀 위생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청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가요? 보통 눈꺼풀 위생은 눈꺼풀 마사지가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온도는 40도 정도로 눈꺼풀을 마사지 해주거나 눈 세정제 등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말씀 듣다가 더 궁금한 게 눈물 양을 측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물이 지금 안 나는데 어떻게 눈물 양을 측정해요? 눈물을 측정할 수 있는 용지를 눈꺼풀 밑에 5분 정도 대놓고 5분 정도 안에 눈물이 얼마나 젖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얼마나 내 안구가 촉촉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기본적인 거군요. 눈물 양을 그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병이 생기기 전에 뭐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건조증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실까요? 업무량이 많고 근거리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보습제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알레르기나 건조증의 심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등을 같이 사용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건조증 자체가 수면이나 신체적 컨디션, 업무량, 스트레스 등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생활 리듬은 본인 스스로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인공 눈물 같은 넣는 것은 얼마나 자주 넣어야 돼요? 이거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최소 하루에 심할 때는 횟수를 좀 늘려서 하루에 3-4차례 정도, 많게는 한 6차례 정도 넣어주시고 횟수가 좀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좀 증상을 조절해서 횟수를 좀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철에 좀 눈병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그렇죠. 여름철 질환에 눈병이 들어가나요? 많이 걸리네, 실제로? 여름철에 눈병은 보통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데요. 바이러스가 보통 고온 다습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하면은 아무래도 그 햇볕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자외선이 정말 심해지는 또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방법 아까 뭐 선글라스나 모자. 모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햇빛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여름철에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까 태양을 피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외 활동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피부 보호한다고 선크림 막 바르다가 눈에 막 들어가서 따갑고 할 때가 또 있었거든요. 그럴 때 눈 주위는 안 바르는 게 맞나요? 눈꺼풀 위쪽은 바르면 그게 땀과 함께 눈에 들어가 시력 저하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눈꺼풀 위쪽은 모자나 선캡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아이고. 게 좋겠고요. 그 아랫 부위로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에 제가 선글라스를 좀 끼고 회사에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많이 놀랄 것 바랄게요. 같습니다. 예. 자, 안과를 이제 우리가 꾸준히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이게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뭐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는 게 익숙하긴 한데 안과를 안과는- 정기적으로 간다는 건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20대에서 40대 사이 정도의 경우에는 뭐 컨택렌즈 사용이나 뭐 라식 같은 수술을 하고 또 뭐 다래끼, 결막염 그런 급성 질환 때 방문해 주시는 게 대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영유아 시기. 그때 약시나 사시 같은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기를 넘겨버리면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겠고 예. 40대부터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생기게 되고 네. 눈의 노화도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서 찾아내주는 게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황정호 전문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